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9월 달의 첫날이네요. 네, 첫날을 이렇게 휴일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조금 약간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고요. 음, 뭐 그냥 간단하게 개인적인 거 이야기하자면 이제 와이프가 어디 교육 들으러 간다 그래서 캘리체 아세요? 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음, 김승호 회장님하고도 어떤 연관이 좀 있고 되게 사업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한국에 이번에 와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와이프가 또 되게 그런 건 이제 좀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 어, 들으러 갔어요. 저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데일리 뉴스 해야 된다고 농담이고요. 데일리 뉴스도 데일리 뉴스인데 제가 오늘 또 신세계백화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전에 계속 들었던 강의 수업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약간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첫날인데 여러분들 아무튼 9월달 계획하신 거 잘 이루시길 바라고 활기차게 시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포커스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집코노미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네. 집코노미. 집코노미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네이버 포스트인데 이 네이버 포스트에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보면 좋은데 네이버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보시려면은 이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서 뉴스 하면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구독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옆에 보면 경제 M이라고 있어요. 경제 M. 그래서 경제 M을 누르면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 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간 많이 본 경제 M 가끔 보면 제 것도 나와요. 이번 주에는 없나 보네. 진짜 없나 본데? 제가 이제 직방 칼럼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데 쓰는 게 이제 가끔 여기서 좀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그 네이버 포스트에 관련 포스트에서 이제 제작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블로그하고는 좀 달라요. 블로그는 말 그대로 블로그의 뜻이 뭐예요? BLOG잖아요. 그래서 이 B가 웹에서 WEB에서의 그 B를 따왔고 로그는 이렇게 기록하다예요. 그래서 웹에 기록하다. 그걸 줄여서 블로그. 즉 일상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블로그고 그걸 조금 더 전문화된 컨텐츠로 한 게 이제 네이버에서 들이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네이버 포스트예요. 음, 그래서 본인이 혹시 일상적인 거 좀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쭉 한번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네이버 포스트가 나와요. 네이버 포스트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네이버 쪽에서 좀 더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출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집코노미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읽기 도구를 해서 이렇게 보겠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자, 3억 주택담보대출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연 200만 원 이자 절감할 수 있다. 자, 연 1%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한대요. 유례 없는 저금리 속에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겼죠. 최근의 발언을 좀 보면. 자,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혼합형, 고정하고 변동 같이 들어있는 거죠.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가 조금 목이 잠겨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죄송해요. 연소득 8,500만 원, 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이면서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그 집값에 대해서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연 1.85에서 2.20. 와, 싸다 진짜. 그리고 이거를 고정금리로 하고 10에서 30년. 그러니까 금리는 1.85에서 2.2 고정금리고 상환 연도는 10에서 30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중복종하면 최대 연 1.20%까지도 가는, 와, 대박. 다음 달 16일에서 29일 은행 창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는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니까 9월 달인데 추석 지나고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추석이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알아봐야 된다. 자,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이용하더라도 금리는 역대 최저다. 그러니까 진짜 다 뒤져봐도 이게 정말 최저라는 거죠.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혼합형, 그러니까 고정하고 변동 같이 있는 거예요.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 기사가 나온 날, 이게 8월 25일이었어요. 이 기사가 나온 날이 연 2.13에서 3.63인데 와, 이거 당연히 낮잖아요. 당연히 낮잖아요. 그죠? 혼합형 상품이 출시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저도 2014년에 2.6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기업은행에서. 신한, KB, 하나, 우리은행도 연 2.36에서 2.51부터 시작한다. 은행권에선 이들 최저금리가 다음 달 연 1%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정보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 상품이 나오면 은행 상품도 똑같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시장 금리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3억 주택담보대출,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연 200만원 이자 절감하는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4달 출시한다. 자, 저금리 기조 속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으면은 보통은 고정금리가 좀 더 낮은데 저금리 기조 속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은 역전현상? 보통은 고정이 낮은데 그리고 변동이 좀 높고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는데 하지만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으면 한도가 대폭 깎이는 게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이제 받아요. 그리고 항상 풀로 다 받아요. 그래서 LTV 70% 가능했을 땐 70%다 받는 거죠. 그 70%를 받고 조건이 좋은 게 나와버리면은 새로운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해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더라도 내가 더 이익이야. 그럼 갈아타는 거예요. 가령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가 한 1%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3억에 1%면 30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상환 수수료 300만 원 내더라도 매달 나갔던 뭐 세이브 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럼 내가 1년만 버티면 3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아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갈아탔는데 제가 1년도 못 버티고 또 다시 다른 데 이사해야 돼서 그게 좀 문제긴 문제였지만. 자,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었는데, 8.2 대책 이후 강화된 담보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게 대부분 많이 아실 건데,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LTV는 이제 론 투 밸류라 그래서, 이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줄 거냐. 그러니까 LTV가 70%면은 집값이 뭐 가령 5억이다. 그러면 5, 7에 35, 3억 5천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5억이 네이버 시세, 뭐 호가, 호갱노노, 뭐 실거래가 이런 게 아니고, KB 시세. KB 시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KB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debt to income이라 그래서 debt 부채잖아 부채 to income 소득 대비. 그래서 소득 대비 내가 이때 대출은 총 금액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 그래서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 원금하고 이자 나가는 게 150만 원이다. 그러면 DTI debt to income은 150 나누기 300이니까 50%. 그래서 50% 한도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적용을 받아서 문제인데 다음 달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한도를 유지하면서 연 1.85에서 2.20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전용 정책 모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환 대출을 이렇게 상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1번 대출이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근데 2번 대출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 정부가 제품이 더 좋으니까 저 갈아타고 싶어요. 그게 이제 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 갈아타기 전용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굴리고 있어요.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자,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 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서민용 안심전환대출, 이 관심 있는 이거, 이 세부 조건을 확정을 했는데,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7월 23일 이전에 받아야 돼, 이전에. 저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됐고. 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에서 받은 것도 포함된다. 오케이. 다만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과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만기 그 고정과 변동이 혼합되는 변동을 많이 써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순수 고정으로 할 거냐, 순수 변동을 할 거냐, 아니면 혼합할 거냐,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제가 뭐라고 추천드리냐면 한 3년, 5년 정도는 자금 계획이 좀 안정적으로 돼야 되니까 고정금리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나가는 돈이 그냥 딱 픽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경제가 뭐 어렵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그래서 5년 정도 고정하고 그 다음엔 변동하면은 보통 변동은 좀 내려가는,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저는 이제 뭐 한다면 그냥 고정금리가 어떠냐. 그런 말 쓰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하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같은 그런 정책 모기지 있죠. 정부에서 하는 거. 이건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쓰는 게. 자, 그래서 이번 정책의 목적은 비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비고정금리를 고정으로 전환할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면은 나가는 돈이 픽스가 되죠. 그래서 나가는 돈이 픽스가 되니까 예측 가능성에서 측면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안 좋은 게 뭐죠? 갑자기 금리가 인하되면 내가 안 내도 낼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이 그렇지 또 갈아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중도성환 수수료 내야 되니까. 이 상품이 만약에 중도성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서 추가 금리 인하에 있어서도 내가 일정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이거는 제가 약간 소설인데, 만약에 이 대출이, 정부에 살려는 이 대출이 중도성환 수수료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중간에 못 갈아타게 하는 장치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안 되고 만기까지 금리 고정된 대출도 대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변동금리를 쓰는 사람들을 갈아타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원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할까? 고정금리로 쭉쭉 내게 해가지고 중간에 설령 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자를 받게 하려고. 라고 저는 그냥 추정할 수도 있어요. 추정이에요, 추정.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자격에 제한을 뒀다. 자, 자격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신혼부부이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그러니까 좀 텀을 두는 거죠. 돈 많이 있는 애들은 오지 마. 야, 근데 저는 갈아탈 수 있겠네. 이번에 회사를 나오면서 월급을 상대적으로 전보다 좀 적게 받고 있거든요. 8,500 밑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이거 이하이면서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 자, 이거 근데 많이들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대출에 있어서는 보통은 저도 이제 대출 상담사가 아니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대출에 있어서 보통은 임대주택 등록한 거는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런데 제가 세법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서 안 그런다 그래서 안 그런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많이 난다 그랬죠. 근데 대출에서는 보통 임대주택 등록하면 주택수를 빼줘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참 고려해가지고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은 1주택자는 아닌데 좀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담보대출 받으려는 그 집은 시가 9억 원 이하. 오케이. 요것만 하나 뭐 하면 되겠다.
자, 대환 후에 만약에 다주택자가 됐다. 주택을 또 샀다. 그러면은 1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해야 된대요. 아, 이게 이제 리스크가 있네. 요거는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그러니까 대환 후 다주택자가 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라 이거예요. 좀 보이죠? 자,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와, 이게 너무 매력적이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야. 기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만큼 증액할 수 있다. 이건 뭐야? 기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만큼 증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도 상환 수수료 내가 내줄게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3억짜리 대출금이 있는데 얘를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정책 상품으로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억이 아니라 3억 30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갚아라 이거지. 이야.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정금리라는 거죠. 고정금리. 그리고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즉 거치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별로 이게 줄이 몇 개 안 되지만 많은 정보가 있네요. 그죠? 아, 대출 딜러도 한번 해볼까? 대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해요. 혼자 헛소리 좀 해봤어요. 아무튼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 범위 한도 내에서 5억 원 가지고 LTV 70%, DTI 60% 적용하고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증액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출해준다는 거고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는데 금리 바뀌지 않고 아 내가 전에 근데 뭘 했었더라 35년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30년으로 하면 금액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환 첫 달부터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내가 매달 나가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 30년으로 했다. 그러면 첫 달부터 30년, 즉 360개월까지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오케이. 자,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중은행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시중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약간 이제 초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대린이라고 해야 되나? 불인이해서 이걸 좀 벗어나려면 이제 대출 상담사 딜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찾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사 한번 전화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정부 지원 안심대출 등장한다. 오케이. 자, 정부가 지원하는 안심대출이 등장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에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정부 지원 안심대출 등장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9월 이게 9월 달부터죠. 9월 날짜가 언제였죠? 9월 아까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여기 9월 16일부터 9월 29일 자 은행 창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 대출 상담사 딜러라고 하죠. 딜러 통해서 찾는 법은 조금 있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심대출 조건이 어떻게 된다? 안심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연 1.85%에서 2.20% 고정금리 금리는 이거고 고정금리에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 없음. 그리고 상환기간은 10년,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고. 자, 장점이 뭘까? 장점이 기존 고율 또는 제2금융권 갈아탐으로써 연간 대출 이자를 확 줄일 수 있다. 자, 계산해 봅시다. 계산. 내가 3억짜리를 4%에 쓰고 있다. 3%에 쓰고 있다 합시다. 3%에 사용 중이었다.
자, 그럼 이때 연간 이자는 얼마가 되죠? 연간 이자는 3억에 3% 곱하니까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근데 이거를 안심대출로 바꿔서 3억 2%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연간 이자는 600만원이죠. 자, 만약에 내가 중도 상환 3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지. 300만원 차이가 난다. 즉 중도 상환 수수료가 300 이하라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이득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거는 연간 이자 딱 하나 계산했죠. 그러니까 1년만 보유했을 때 이렇게 이득인데 어차피 이거 빌리면 한 몇 년 쓸 거 아니에요. 한 5년, 10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해마다 내가 차익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무조건 갈아타야죠. 그래서 10년이면 1000만 원 내가 이득 보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길게 상환 예정이라면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 내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단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낮다. 제가 14년 그때 담보대출 한 2.6% 정도 썼거든요. 이것도 정말 너무 싸다 그랬는데 야 이거 더 싸잖아요. 여기 보면 와 이게 진짜 너무 싼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건만 된다면. 자, 근데 조건을 봐요. 조건을. 자, 조건을 본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건. 여기 봅시다.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요거. 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1주택자. 자,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대출에서는 임대주택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이거는 근데 구체적으로 은행들이나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봐야 돼요. 상담 요망. 세법은 그러지 않다. 정말 강조드려요. 그리고 집값이 시가, 그러니까 실거래가 9억 이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대환 후 다주택자가 된다면 1년 안에 집 처분. 즉 투기하지 말아라. 요거지.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차마 방송에서 말 못하겠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대출해줄게. 그래서 갈아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 온몸으로 갈아타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런 거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좀 하나가 좀 조건이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머리 좀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안심대출 등장한다. 9월 16일부터 9월 29일 은행창구 금융공사 홈페이지고 미리 알아보셔라. 대출 상담사 딜러를 통해서 찾는 법이 좋고요. 안심대출 조건은 연 1.85에서 2.20인데 고정금리예요. 변동은 없어요. 상환기간은 10년에서 30년이다. 자, 장점은 기존의 고율 또는 제2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갈아탐으로써 연간 대출이자를 확 줄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3억 담보대출인데 3% 사용 중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연간 이자가 900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안심대출을 갈아타서 2%로 되면은 이때 연간 이자는 600만원에서 1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300만원이나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해보고 300보다 작다 아니면 아예 없다 그러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길게 상환할 예정이라면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단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다.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세계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왔다. 가지고 금리가 뭐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때 못 갈아타겠죠. 그래도 갈아타는 사람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 충분해요. 제가 2014년에 2.6% 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낮잖아요. 너무 싸지. 자, 그래서 조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예,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겠네요. 그리고 1주택자.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 주의라고 써놨는데, 대출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주택수 제외가 되는데, 요거는 또 혹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해보시고, 세법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집값은 실거래가 시세 9억 이하. 그리고 대환 이거 하고 나서 만약에 집을 하나 또 사서 다주택자가 됐다 그러면은 이 집은 무조건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중도 성한 수수료까지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죠. 이거는 진짜 정부가 온몸으로 지금 갈아타라고 지금 시그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갈아타라. 자,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대출 상담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대출 상담사 이렇게 쳐도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면 이 대출 모집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어, 대출 모집인 이 포털 사이트에서 반드시 명함을 받으면 그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해가지고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리 없지만 가끔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좀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이버 가셔서 잠시만요. 네이버를 가셔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 있죠, 부동산. 여기 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갖다가 그냥 아무 물건이나 그냥 찍어 볼게요. 아이고야. 그냥 아무거나 찍을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렇지. 매물 이전 버전. 자, 그래서 그냥 강남구 매매, 그냥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무거나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이제 사고 싶다는 거지. 30억, 좀 뭐, 돈 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30억짜리를 내가 사고 싶은데, 얘를 이제 사려고 봤더니, 여기 이제 그 매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매물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옆에. 이렇게 나오고, 중개 보수 이렇게 나오고, 공과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다가, 뭐야, 이게 대출, 이게 너무 커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건가? 아유, 참 이게, 강동에 아무거나 찍자 그러면. 강동, 강일동, 그냥 강일 리버파크 1단지, 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어머, 여기 대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바뀌었나? 저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대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창을 하나 더 여시고요. 네이버 가셔서, 와우 크레딧. 네이버 부동산 와우 크레딧. 여기. 전세담보대출.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수업 때 지금 한 거거든, 이게. 하고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메뉴가 사라졌나 보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매물 이렇게 아무거나 하고 이렇게 확인 매물 하면 이쪽에 담보대출 이게 나왔어요. 그 상담사들.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썼잖아요. 저도 수업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한 집 선택하고 나오면 와우 크레딧 제공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좀 없어졌네. 그래서 되게 유용했는데 이거 제가 좀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바뀌었으면은 다시 링크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창에서 대출 상담사 이렇게 찾아서 이게 검색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만, 대출 여기 모집인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 없는지 조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기사 하나 봤는데 무려 30분이나 돼버렸네요. 이게 이제 포커스 뉴스의 묘입니다. 그래서, 어, 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말 자기는 불인이라서 부동산 하나도 몰라서 진짜 정말 차근차근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말은 제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9월 1일이고요. 저도 이제 또 아이랑 또 뭐 좀 해야 되고, 신세계백화점 강의 준비도 좀 하고, 예쁘게 좀 꽃단장 좀 해야죠. 오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저도 강의 들으러 가고, 이렇게 좀 오늘 하루가 좀 바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9월달 한 달 시작인데, 9월달에는 이제 또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 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친지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미리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 9월달 한 달 계획 잘 세우시고 이제 9, 10, 11, 12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올 한 해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또 할 일도 이렇게 좀 보시고, 그거는 제가 내일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소중한 하루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힘내시고 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의 포커스 뉴스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